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 핵폭탄급 무기 중국 겨냥하다. 참다 못한 미국이 중국 16개로 쪼개려는 상황.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이 최근 중국에 코로나 기원 제조사 협조를 요구한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 만약 중국이 계속 국제적 의무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고립에 처하게 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경고하였습니다. 공산당 정부의 고립은 곧 체제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라 이에 중국은 급동 마려운 듯 부들부들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미국 설리번 보좌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기원 제조사와 관련 중국 정부를 향해 책임있는 방법으로 조사관들이 실제 진상규명을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국제사회의 고립에 직면하도록 하는 냉엄한 선택지로 중국을 대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히며 만약 중국이 국제적 의무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강력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중국 자오리젠 대변인은 이러한 미국의 경고에 협박이자 선동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참 이 새끼는 자기소개를 잘해요. 자오리젠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 발언은 노골적 협박이라면서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하며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받아들이든 말든 좆된 것 같습니다만 자오리젠은 이어 중국이 기원 추적 조사에 대해 안 된다고 말했다고 비난할 근거가 없다며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마주하고 있다는 주장은 선동적이고 선정적이라고 짓거렸습니다. 워딩에서부터 마땅한 대책이 없음이 잘 드러나네요. 미국의 경고에서 알 수 있듯 최근 코로나에 대한 전세계 국가들과 매체들의 태도가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자연 발생이 아닌 인위적인 실험실 유출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동안 음모론이라며 일축하던 언론과 보건 전문가들이 갑자기 철저히 재조사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은 5월 한 달 새 이뤄진 일입니다.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는 최근 중국 최고위급 간부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사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 폭스뉴스 진행자 터커 칼슨은 지난 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유출설이 더욱 흥미로워졌다면서 저널리스트 아담 허슬리의 트윗을 소개하였는데요. 트윗에선 미국 정보기관에 우한에 관한 정보를 가진 중국계 최고위급 망명자가 있다면서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사실을 은폐하려 박쥐로부터 변종을 생산하려 한다고 재차 주장하였습니다. 미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중국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의 부부장인 둥징웨이입니다. 둥징웨이의 미국 망명설이 사실일 경우 단지 역대 최고위급 중국 공직자가 망명했다는 것을 넘어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중국 공산당을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는 핵폭탄급 정보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암시하는 만큼 향후 그 파장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쯤 시진핑 속이 얼마나 쓰릴까요? 아웃꼬셔라. 더군다나 둥징웨이의 소속은 국가안보국으로 중국의 모든 스파이 활동을 총괄하고 있기에 둥징웨이의 망명이 충동적이 아닌 상당한 준비기간을 거쳤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곧 미국에 제공할 중국 내 기밀 정보의 질과 양에서 중국 공산당이 맡게 될 리스크가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CIA 등 16개 정보기관들이 서로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며 정보와 권력의 균형을 이루는 반면에 중국은 전체주의적 특성상 국가안보국이 모든 정보 활동의 정점에 있습니다. 둥징웨이의 중국 공산당 내 위상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인텔리전스 온라인 사이트는 지난 2015년 둥징웨이가 중국 허베이성 국가안전청장 시절 시진핑의 경호위원 육성을 책임질 정도로 핑핑이와 밀접한 관계의 인물이라고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둥징웨이의 망명설의 첫 진원지는 중국 외교관으로 있다가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망명해 미국에서 친민주주의 활동을 하고 있는 할리안 차오 박사로부터 시작되는데요. 할리안 박사는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둥징웨이가 지난해 4월 낙마한 순이진 전 공안부 부부장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도주했으며 지금까지 미국으로 망명한 관리 중 최고위급이다. 그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어 바이든 정부의 시각을 바꾸었다. 이에 미중 알래스카 회담에서 주요 논점은 둥징웨이 송환 요구였으며 블링컨 국무장관이 단칼에 거절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확실한 증거를 이미 갖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 무기를 가지고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는 전략을 갖출 생각입니다. 과거 스탈린 체제의 소련이 고립을 벗어나지 못해 붕괴된 것을 재현하려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은 고립, 진핑인 매립, 중국 정부는 침묵까지인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방법밖엔 없겠지만서도요. 그렇지만 둥징웨이의 망명이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 당 내부적 조치를 취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정법위 공식 SNS 장한검은 최근 해외정보기구의 침투와 비밀 절취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간첩을 잡아내고 잠복 간첩과 배후 돈줄을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딱 봐도 둥징웨이를 저격한 거죠. 시진핑도 18일 CCTV 메인 뉴스에서
당의 비밀을 지키고 영원히 당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선서문을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원 등 중국 공산당 지도부 앞에서 선창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행동은 둥징웨이 망명서를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둥징웨이를 불러다가 얼굴을 비추면 될 일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이제 배신하면 죽인다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만 봐도 망명설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미 언론이 분석하고 있는 둥징웨이가 가지고 있는 핵폭탄급 폭로는 세 가지로 간추려집니다. 모두 하나같이 주옥같은 중국 공산당을 끝장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발생 기원에 관한 정보입니다. 중국 실험실 유출이 확인될 경우 중국은 천문학적 배상금과 국제사회의 퇴출 수순을 밟겠죠. 두 번째는 중국 공산당 수뇌부에 대한 개인적 정보입니다. 비리, 사생활, 불공정 등에 관한 것으로 인민의 봉기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 공산당의 미국 내 스파이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미국의 중국 압박에 대한 명분이 강화됩니다. 이에 둥징웨이 정보의 질과 양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전략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으며 미국이 시진핑 1인 독재 체제를 무너뜨릴 강력한 칼을 치는 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는 그야말로 중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솔플 중가였다면 바이든은 한술 더 떠 팀플 중가입니다. 최근 활발한 외교 정책으로 G7 플러스 정상회의, 나토 정상회담, 미러 정상회담을 잇따라 가지며 외교적 대중국 포위 및 고립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비교적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유럽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러시아마저 중국과 손절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둥징웨이 부부장이 제공한 광범위한 1급, 특급 정보들이 세계 각국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을 제공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중국을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나가자 시진핑은 이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국제적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학습회의에서 친구를 만들어 국제적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CR도 안 믿길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학폭을 일삼을 일진새끼랑 성인이 돼서 친구할 수 있겠습니까? 전 못합니다. 중국은 코로나19 전량외교, 영유권 분쟁, 신장 홍콩 인권 문제, 역사 왜곡, 1대1로 불법 어선 등의 만행을 일삼아 이미 세계 여론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해선 안 되나 중국인은 예외다 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니까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중국은 과거 소련과 같이 패망의 길을 밟을 것입니다. 미국 국제관계 평론지 포린 어페어스에서는 민신페이 클레어몬트 맥키나 대학 교수의 글을 인용하며 중국 공산당의 붕괴가 코앞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용인 아래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뤄냈지만 결국 다시 미국의 주도하에 국제적 경제 고립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에 중산층의 붕괴와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당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시진핑 라인에 선 소수에게로 특혜가 집중된다면 당내 불만과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페이 교수는 그에 따라 공산당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곧 드러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리커창 총리와 후추나 부총리, 왕양 정치국 상무위원 등 후진타오 전 주석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쟁자들이 개혁을 외치며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 공산당이 소련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겠지만 중국 일당 독재의 종말은 어처구니 없게도 소련과 같은 대본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연합국들은 중국의 인권 문제까지 지적하며 소수민족의 분리를 도모 완전한 붕괴를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사는 면적은 중국 전체 영토의 60%를 차지하며 천연자원이 풍부한 건 물론 이웃 국가들과 국경을 맞댄 곳이 많아 중국에 있어선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들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대만, 홍콩, 신장 위구르, 티벳 등을 모두 핵심 이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핵심 이익은 중국이 절대 타협하지 않고 물리력 사용을 불사해서라도 지켜야 할 곳들을 말합니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홍콩의 반중 민주화 세력을 강력하게 탄압하고 나선 것도 핵심 이익을 지키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홍콩이 중국과는 달리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 궁극적으로 독립할 경우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티벳까지 분리 독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거대한 영토가 분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땅 빼면 볼 게 없으니까요.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대만과의 통일을 최대의 과제라고 상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중국 전략은 소수민족들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궁극적으로 중국의 분열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가볍게 무시하고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와 상통한데요. 최근 6월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참가국과 함께 중국의 백신 외교를 대항하여 전 세계 1억 회분의 백신을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그 즉시 대만에 백신 250만 회분을 보냈습니다.
G7 국가들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만큼 중국을 빡돌게 하는 것도 없어요. 여기에 대만은 미국의 첨단 무기를 수입하며 두 국가 간 관계를 정상화함과 동시에 중국 침공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영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제인스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17일 미국과 17억 5천만 달러, 약 2조어치의 무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무기는 미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 M142 히마스 발사대와 보잉의 하푼 연안방어 시스템입니다. M142 히마스는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으로 C-130 전술 수송기에 실어 전 세계 어디든 신속히 배치할 수 있습니다. 대만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F-16V 전투기, M1 전차, 아이크9 무인기 등을 계속 수입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에만 9조 원어치의 무기를 수입하였습니다. 대만은 이들 미국제 무기로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홍콩의 중국 정치 전문가 순자에는 8일 민보 기구문에서 중국이 2027년 대만 통일을 위한 시간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에 대만을 침공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모르긴 몰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은 시진핑이 피격당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뭐 뉴스를 보니 중국이 코로나 극복 대가로 노벨 평화상 달라 하던데 진핑이 뒤지면 세계 평화가 오니 그때는 한번 고려해볼만 하겠네요. 착한 짱깨는 죽은 짱깨뿐 착해져라 핑핑이.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